의료 쪽에서 반복 판매가 가능한 기업 케어랩스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네, 제목이고 왜 반복 판매가 일어나냐면 이제 광고 마케팅은 계속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노리고 있는 기업이라 생각해서 제목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보이지만 의료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중입니다. 성장 중인데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병원이라 생각하는 쪽은 성장을 좀 덜 하고 있고 비급여 시장이 되게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한방 쪽에 특히 자동차 보험 쪽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이걸 다 합치더라도 1년에 약 7% 이상은 상승하고 있다. 근데 비급여 쪽은 거의 20% 가까이 상승하고 있다라 생각하시면 되고 보험 쪽도 비급여 쪽인 이제 대표적인 치아보험이 연 20% 가까이 성장하고 있고 임플란트 쪽도 10몇 프로씩 성장하고 있다. 근데 이게 이 회사랑 무슨 상관이냐 할 수 있지만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용 의료 쪽도 전 세계가 한 10% 정도 성장하고 있고 국내 의료도 한 20% 정도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안경을 안 써서 잘 안 보이는데 잠시만요. 어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코로나 생기면서 이 비대면 의료가 원래는 꿈과 같은 이야기였는데 점점 다가오고 있고 한국은 되게 느려지고 있지만 일본이랑 미국 같은 데는 상당히 가까이 와서 지금 현재 이걸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가 있고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결국에 텔레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회사의 비즈니스도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들은 이제 제가 대학교에서 과제를 하면서 찾아봤던 것들인데 결국에 의료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여기에서 가장 영업 레버리지를 많이 낼 수 있는 데가 어딘가를 고민하면서 찾아봤던 겁니다. 그랬을 때 원래는 이걸 통합할 수 있는 뭐 어플이나 이런 게 되게 늦게 온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저는 GPT 같은 걸 보면서 앞으로의 시대는 이 MAU가 충분하게 있고 데이터가 충분하게 있으면 그 위에는 다른 비즈니스들은 API를 통해서 묶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레버리지를 많이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결국에 과거랑 비슷하게 MAU를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의료 데이터나 고객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큰 힘을 발휘할 거다라고 생각했고 그 중에 상장사가 딱 직접적으로 연관된 데가 케어랩스밖에 없어서 여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의료를 먼저 설명해드리자면 우리나라도 이제 곧 통과가 될 거지만 이때까지 이 회사 이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 돈을 벌려면 비대면 의료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처방전이 나오는 탈모약이나 피임약을 위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도 돈을 벌고 있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지금 아까 대표적인 예로 텔레닥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EPS가 3분기에 이제 0에 가까이 왔었거든요. 마이너스 10몇, 20, 뭐 20몇, 10몇에서 이렇게 왔었는데 다시 4Q 거를 보니까 다시 마이너스 20몇으로 떨어진 거 보면 아직은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한다면 이 비즈니스를 따라하는 데가 생길 건데 아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텔레다학의 재무고 이렇게 EPS가 잘 올라오다가 이렇게 팍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결국에 여러 개를 묶는 게 중요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건데 EMR 같은 경우는 기존의 EMR은 이제 의료 급여나 뭐 조작에 있어서 이제 좀 편안하게 해주는 거였는데 이거를 EMR 플러스 CRM을 묶어야 된다. CRM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이 재방문하게 유도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플레이어가 대표적인 게 이제 유비케어랑 비트랑 THN이 있는데 THN이 네트워크도 좀 먼저 했고 잘 하고는 있는데 이 프로그래머들 분들이랑 얘기를 해봤을 때 대응이 느릴 것 같다라는 얘기 생각은 좀 들었고 비트도 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대신 이 두 개는 이제 네트워크에 올려놔서 사스 회사로서 그 판관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건 확실해 보이고 유비케어는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 고객이 별로 안 오면서 안 하고 있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아직 새로운 플레이어가 나타날 가능성도 좀 높지 않나. 그랬을 때 제일 가능성 높아 보이는 게 이제 돈이 많은 유비케어나 그리고 닥터 팔레트라는 회사인데 이거는 차후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ERP라고 이제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에서 많이 쓰는 업무를 좀 도와주는 것도 RPA 업무 자동화 방식으로 많이 바뀔 것 같다. 그리고 이게 ERP 같은 경우는 그 중소기업에 노리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비가 싸지도 않기 때문에. 근데 자영업자이면서 인건비를 신경 쓰고 현금 흐름이 아주 좋은
쪽이 결국에 우리나라 의원급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UiPath를 비롯해서 많은 회사를 침투하고 있고 한국에도 몇 개 회사가 있는데 좀 확장되지 않을까. 이거는 케어랩스에 대한 얘기보다는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갈 것 같다라는 그냥 혼자 내 피셜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RPA 쪽은 이제 국내 이러한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이쪽이 나중에 의료 쪽이랑 합쳐지면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그 케어랩스로 돌아와서 케어랩스의 그래서 경쟁사가 어디냐로 보자면 똑딱에 있고 자기 회사인 이제 굿딱에 있고 나머지 회사들도 있지만 아직 유의미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유저 수나 여러 측면에서 유의미해 보이지 않았는데 똑딱이 결국에 앞서 말했던 이제 그 유비케어에서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래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2020년에 녹십자에서 사면서 돈이 풍부해졌고 이번에도 최근 1년에 100억 정도로 이제 유증을 때렸고요. 그래서 3자 유증이니까 이제 지분율도 높아졌고 굿딱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원익이 들어오면서 100억 정도가 돈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쩐 싸움이 될 것 같다. 근데 둘 다 쩐이 많아서 어디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좀 더 유리한 쪽은 이제 기존에 이 EMR을 통해서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있는 똑딱이 단기적으로는 유리해 보이는데 저는 이제 장기적인 플랜은 굿딱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뒤 흠을 잡자면 똑딱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존에 파운더이면서 이제 CEO였던 분이 나가고 녹십자랑 유비케어 쪽 인물이 완전 대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기존에 가지고 가던 거를 잘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 굿딱 같은 경우에는 임진석 대표가 이제 계속 11년째 맡아서 하고 있고 이번에 또 그 캐랩스의 사내이사로 재선임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지하고 갈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대신 똑딱 같은 경우는 여러 부분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법이 개정되기만 한다면 상당히 유의미하다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고 있는 이제 문진표 같은 경우도 아직도 저희는 가서 볼펜으로 열심히 적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특허를 가지고 있고 EMI를 통해서 이미 병원 의원 고객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전환을 상당히 빨리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고요. 근데 이제 굿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브로스가 똑딱입니다. 여기서 이제 창업자가 물려나고 들어갔는데 이제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보여준 건 없었고 이게 기타 법인에도 안 올라오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는 건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총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 보면 회사의 구조를 많이 바꾸려 한다는 건 확실히 보여요. 이게 유증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쪽으로 이제 이번에 의료법이 개정이 되는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결국에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결국에는 대면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진료를 못하고 비대면이 필요한 것만 진료를 할 수 있는데 내과나 이런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의사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치과 의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대면을 해야 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 한의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보험 쪽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대면 진료가 어렵고 결국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건 이제 의사 쪽이고 병원급보다는 의원 쪽으로 이제 일감이 많이 생길 것 같다. 법안이 그렇게 유도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왔고 아마 통과될 가능성은 되게 높아 보입니다. 뭐,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계속 비교를 하자면 굿닥과 그 똑딱 모두 이제 전주가 생겨서 되게 기분이 좋아서 앞으로도 투자를 열심히 할 생각이고 그리고 바비톡이라는 회사도 맨 케어랩스의 자회사인데 여기가 성형을 추천해주고 성형외과를 추천해주고 거기에 광고비를 계속 받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데 다들 아시는 강남 언니랑 거의 똑같은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데 매출은 바비톡이 조금 더 나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강남 언니가 올해 사업 보고서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안 나오는 게 그래가지고 확실하진 않고요. 근데 두 개 다 이제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이고 그런 면에서 원래 둘 다 영업이익을 내다가 경쟁이 붙어서 이제 적자 전환을 했거든요. 현금 흐름도 안 좋아졌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쩐이 좀 더 많은 여기 바비톡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이거는 무시하시면 되고 그리고 굿닥 CEO님이 말하시기를 이제 EMR 쪽은 우리는 저기 서비스로 그냥 무료로 제공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여기 와서 싸울 생각이 없다. 그리고 급여 시장 쪽은 좀 트래픽을 높이는 그 비대면 의료도 결국에 그렇겠죠. 트래픽을 높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유료 고객을 만들어내는 용도가 좀 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결국에는 CRM 쪽을 중시 여기셨는데 CRM 쪽도 제가 그 키메스에 가서 제품을 봤을 때 페이스북이랑 인스타에서 가지고 있는 저기 광고 체계랑 상당히 유사하고 그런 부분을 있고 그 의료 데이터도 적지 않게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불어서 결국 이 부분도 똑딱도 잘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똑딱이 CRM 쪽을 아직까지는 사업 보고서를 봤을 때는 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주총에 최근에 보면 그쪽을 좀 침투할 것 같다는 듯이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선 유의미하다 생각합니다. 굿딱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한 6천 개 정도 되고 결국에 이런 고객사를 늘리는 과정에서 비급여 시장을 고객을 많이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자들이 뭐 치과 쪽은 이미 뭐 오스템이나 여러 회사들에서 이 부분 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계속 팔로우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한 이제 돈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외 진출을 하위쪽은 하고 있지만 굿딱은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 얘기한 거고 해외 병원 진출도 이 똑딱 쪽에서는 이제 똑딱은 하고 있지 않지만 유비케어 쪽에서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유의미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제 팀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과거나 아니면 과거에 이미 성공한 회사가 어떻게 성공을 했냐 봤을 때 이게 텔레닥이 어떻게 성장을 했냐를 본 건데 결국에 이런 기술들을 가진 회사들을 M&A를 하면서 기술을 첨부하고 고객을 늘리면서 확장해 갔는데 뭐 둘 중에 어느 회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M&A 추이를 계속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플레이어들이 한 이 정도 있고 뭐 인성도 아주 중요한 플레이어라고 생각하고 요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 뭐 승자가 한 3개 회사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했고 이제 나머지는 굿닥의 비즈니스에 대한 건데 이게 사업 보고서에 제대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 고객에게 이제 이어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 그리고 클릭했을 때 수수료를 받는 거 단순하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판매 경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사업부가 나눠 있는 거고 결국에 어느 부분이 이제 가장 커질까를 생각하면 되는데 뭐 약국 쪽도 회사에서는 되게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비즈니스 부분은 사업 보고서상에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다음번에 제대로 더 파서 한번 설명해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의사회도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 이사회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항상 찬성밖에 없는데 여기 보시면 하단에 보면 이제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스톡옵션에 관한 거였는데 반대가 있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결국에 회사가 되게 안에서 경쟁을 하면서 나아가려는 방향성이 보였다는 바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봤고 이 M&A를 통해서 확장을 하려는 것도 보인다는 점에서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결국에 분기마다 나오니까 이 결정들도 계속 팔로우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되게 단순하게는 그냥 광고가 전부인데 좀 더 찾아봐서 다음번에 더 자세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돈을 전혀 못 벌고 있고 원래는 적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뭐 단기적으로는 저기 비대면 의료법은 통과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케어랩스는 바비톡과 이제 굿닥으로 나눠져 있어서 굿닥 포션이 한 5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똑딱 같은 경우에는 유비케어가 이제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데 자회사로 가진 그 지분 비율이 한 40% 되고 기존의 유비케어 저기 매출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좀 굳이 둘 중에 선택하라면 단기적으로는 케어랩스가 좀 더 낫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